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GUI로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GUI는 아니고요. 보시 사용자에게 어떠한 기능이 있는 버튼을 보내고 그것을 클릭했을 때 어떠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쭉 보시고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상단에 표시되는 텔레그램 봇 관련 기초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텔레그램에서 사용자와 봇이 버튼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텔레그램 봇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특정 문구일 때만 봇이 반응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내기만 해도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봇이 선택하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 개의 버튼을 제시합니다. 굳이 여러 개일 필요가 없이 하나여도 되지만 일단 여러 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그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선택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누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버튼을 눌렸느냐를 봇이 감지를 하고 어떠한 반응을 또 보여줘야겠죠. 버튼에 대한 클릭에 대한 반응으로 팝업 메시지 형태로 문구를 사용자에게 전송할 수도 있고요. 그냥 메시지 형태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물 흐르듯이 진행되려면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내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봇이 그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행동 양식을 정해줘야 됩니다. 먼저 사용자가 봇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GUI 버튼을 사용자에게 보내는 양식을 정해야 합니다. 함수의 형태로 정의하게 되는데 여기서 입력 변수를 하나 적어줍니다. 바로 메시지인데요.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끔 정의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입력 변수로 메시지를 넣어주는 거고요. 함수 안의 내용은 버튼을 잘 구성해서 사용자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버튼을 클릭했을 때 행동 양식도 정해줘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입력 변수로 하는 함수 형태로 정해줍니다.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는 것도 메시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기준으로 행동 양식을 정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떠한 메시지를 처리하는 행동 양식 두 개를 정의해 놓은 다음에 봇을 구동시킵니다. 메시지 루프라는 함수인데 이것은 이따가 직접 코딩을 해보면서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 봇을 구동하는 함수 안에 위에서 정의한 두 가지 함수를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위에 함수를 정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코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텔레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GUI 버튼의 구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두 개가 버튼입니다. 위에 표시된 메시지랑 색깔이 같아서 구분이 쉽지 않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메시지의 경우는 전송된 시각이 표시되지만 버튼은 표시되지 않는 특징이 있네요.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버튼은 인라인 키보드 버튼이라는 함수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옵션으로 겉으로 보이는 내용을 텍스트로 지정할 수가 있고 클릭했을 때 텔레그램에서 어떤 버튼을 클릭했는지 내부에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 정보를 콜백 데이터라는 옵션으로 지정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분하기 쉽게 1, 2로 했지만 코딩하는 사람 임의로 편하게 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감싸고 있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마크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개의 버튼을 하나로 뭉태기로 뭉쳐서 나중에 표시하기 편하게 만든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크업은 인라인 키보드 마크업 함수로 만들 수 있고요. 인라인 키보드라는 옵션으로 위에서 정의한 버튼을 리스트 형태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러 버튼을 가로로 배치하는 경우 이렇게 이중 리스트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가장 큰 단위로서 사용자에게 보내는 텍스트와 마크업을 표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봇에게 send message 함수를 걸어주고 괄호 안에 누구한테 보낼 건지 여기서 MC겠죠.
어떠한 텍스트를 보낼 건지 리플라이 마크업 옵션으로 위에서 만든 마크업을 붙여주면 위와 같은 형태의 메시지를 보시 사용자에게 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함수 이름이 많이 길어서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메시지의 형태를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찬찬히 따져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코드들을 모아서 함수 형태로 정리하면 첫 번째 함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함수를 정의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버튼을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봇의 반응을 함수로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버튼을 클릭하는 행위도 메시지의 형태로 봇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살펴봐야겠죠. 1번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봇에게 이런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물론 텔레그램 상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지만 억지로 그 메시지를 끄집어내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은 이 두 가지 뿐입니다.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을 걷어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딕셔너리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id는 저 GUI 버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받은 메시지를 id라는 문자열로 인덱싱하게 되면 id에 대응되는 저 문자열을 받아올 수 있을 거고요. 데이터가 엄청 중요합니다. 어떠한 버튼을 클릭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아까 버튼을 정의할 때 콜백 데이터에 적은 내용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떤 버튼을 클릭했는지 판단할 수 있고 클릭된 버튼에 따라서 다른 행동 양식을 정의해 주면 되겠죠. 먼저 팝업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팝업 메시지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대화창 중간에 메시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메시지에서 GUI 버튼 ID와 데이터를 어떠한 변수로 저장해 줍니다. 데이터가 1이냐, 2냐에 따라서 행동 양식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팝업 메시지는 answer callback query 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고요. 앞서 변수로 저장했던 id를 처음에 넣고 어떠한 메시지를 띄울지 텍스트 형태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직접 코드를 적으면서 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클릭했을 때 그냥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GUI 버튼에 id는 필요 없고 메시지의 데이터만 받아옵니다. 이 데이터가 1인지 2인지 확인한 다음에 send message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MC가 되겠죠. 원하는 내용으로 텍스트를 구성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함수까지 정의하고 아까 잠깐 구경했던 봇을 구동하는 코드만 실행해주면 끝입니다. 이제 실제로 코딩을 해보면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코드를 구성해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딩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텔레그램 봇을 만들어 놨고요. 그것을 API 토큰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미리 제가 저장을 해놨고 그리고 또 중요한 제 숫자 ID 텔레그램의 숫자 ID가 있거든요. 그것도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미리 알아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 상단에 띄워드린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스킵을 하고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텔레폿을 임포트하는 거죠. 임포트 텔레폿. 기존의 텔레그램 영상 보면은 다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엔 좀 임포트 할 게 많습니다. 추가로 3개를 임포트 할 건데 자, 요것은 메시지 루프는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봇 구동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 루프가 이 텔레폿에 바로 있는 게 아니라 텔레폿 안에 루프 안에 뭐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루프라는 함수를 그냥 한 번에 쓰고 싶으면 이런 방식으로 임포트를 해줘야 되고요. 자, 요거는 텔레폿 네임드 튜플 안에 있는 인라인 키보드 마크업, 인라인 키보드 버튼이 됩니다. 요것도 뭐 이거는 마크업을 만드는 함수가 되겠고 얘는 버튼을 만드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고 싶어서 이 앞에 거는 프롬으로 쓰고 이제 임포트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뭐 메시지 루프는 그렇다 쳐도 이 인라인 키보드 마크업
인라인 키보드 버튼이 좀 함수가 길죠. 그래서 요거를 as mu라고 할 거고 as bt 뭐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쓰기 귀찮으니까 함수를 이렇게 이름 바꾸는 겁니다. 이 안에서만요.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를 먼저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큰이라는 변수에다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초보 봇, 텔레그램 봇의 API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 봇의 정체성 혹은 I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MC는 제 텔레그램 아이디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된 아이디가 아니라 아이디마다 텔레그램 아이디마다 숫자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것을 뭐 바로 알 수는 없고 아까 알려드린 기초 영상을 보시면 추출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추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각각 토큰 MC 뭐 이름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쓰는 거니까요. 아무튼 토큰 MC로 저장을 하고 이제 텔레그램 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텔레폿의 봇 함수로 만들 수 있는데 이 텔레그램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토큰 봇 API를 괄호 안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객체를 계속 어떠한 명령을 줘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bot라는 봇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고 이게 잘 먹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send 메시지 함수를 써가지고 어떠한 메시지를 이 봇이 저한테 그러니까 이 채팅창에 표시가 되게 한번 해볼 겁니다. 봇에게 어떤 함수를 쓰냐? send 메시지를 보내라 라는 거죠. 봇에게 send 메시지를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 안에는 처음에 누구에게는 바로 저가 되겠죠. 그 저를 뜻하는 숫자 ID가 저장된 MC를 적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내용은 뭐 여기서 그냥 즉석으로 hi라고 해볼게요. 자, 요것을 실행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요 hi라는 문구가 저에게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큰과 MC가 잘 적혀 있고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봇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제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1이라는 변수에다가 만들 건데요. 우리가 아까 위에서 bt라는 함수를 쓰면 되죠. 뭐 원래는 요걸 안 썼다면 인라인 키보드 버튼 다 써야 되겠지만 편리하게 bt라고 하면 됩니다. bt 괄호. 자, 이 안에는 두 가지 정보가 들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 버튼에 뭐라고 표시될 건지. 뭐라고 표시되게 할까요? 뭐 제가 아까 썼던 거 그대로 할게요. 1번 hello 이렇게 자 1.hello가 표시될 겁니다. 첫 번째 버튼은. 그리고 두 번째,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텔레그램에서 이제 구분할 수 있게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것을 콜백 데이터라는 옵션을 사용합니다. 이거 다 외우기 힘드니까 뭐 나중에 한번 코딩을 해보시고 저장해서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콜백 데이터라는 옵션에다가 그냥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튼 2도 만들 건데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안에 뭐 문구만 좀 바꿔주면 되겠죠. 일단 이 안에 있는 거를 by라고 할 거고 콜백 데이터를 2라고 할 겁니다. 자, 이러면은 버튼이 정의가 됐고요. 이 버튼 두 개를 한 뭉태기로 묶은 것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 마크업입니다. 그래서 이 마크업도 원래는 인라인 키보드 마크업이라는 함수로 만들어야 되지만 저희가 mu라는 별명을 붙였기 때문에 mu라는 함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업을 mu라고 할 거고 mu라는 함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느냐, 어떤 옵션이 인라인 키보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저장해놨다가 갖다 쓰시면 돼요. 인라인 키보드라는 옵션에다가
앞에서 만든 버튼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넣죠? 리스트의 형태로 넣습니다. 근데 그냥 리스트가 아니라 이중 리스트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뭐 이따가 뭐 할지는 않을 건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하면은 가로로 버튼 1, 버튼 2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버튼이 세로로 생기게 됩니다. 버튼 1, 버튼 1, 버튼 1, 버튼 2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중 리스트 형태가 되는 건데요. 일단은 요걸 지우고 가로로 버튼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요것을 메시지의 형태로 바꿔야 된다고 했죠. 그것을 일단 bot, 아까 여기서 했던 send message를 씁니다. 거기서 우리가 맨 처음에 들어가는 건 뭐였죠? 누구누구에게 MC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 위에 들어갈 문구 선택하세요. 그냥 자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요걸 보내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선택하세요 라는 메시지만 딱 오겠죠. 뭐 이거 정의한 거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결정적으로 이 샌드 메시지에 안 넣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버튼, 우리가 만든 버튼까지 오고 싶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reply markup이라는 옵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뭘 넣을까요? 마크업을 넣으라 라고 했으니 요걸 넣는 게 아니고 요걸 넣는 게 아니고 요걸 넣어주겠죠. 그래서 mu를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하면은 이게 잘못됐네. 버튼 1, 버튼 2를 제가 언더바를 왜 넣었을까요? 어쨌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 기능이 없는 1번, 2번 버튼이 먼저 이 사용자에게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그냥 요런 메시지 버튼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라 라는 것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요것을 함수의 형태로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그림을 위해서 df 버튼 show라는 버튼을 보내준다, 보여준다 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함수가 구동되게 됩니다. 물론 자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중에 사용하게 되면 제가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항상 요걸 보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여기서는 거기까지 하진 않을 건데 이 메시지의 내용이 특정 문자열이라면 요거를 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if문을 써서 메시지의 내용, MSG의 텍스트 인덱싱을 하면은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환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소환이라고 보냈을 때만 요게 실행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요거는 지금은 하지 않을 거고요. 요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먼저 버튼 show라는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요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받는 것까지는 했고요. 이제 요거를 클릭했을 때 봇이 그 메시지,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요 클릭하는 것 자체가 이 봇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는 것만 메시지가 아니라 클릭하는 것 자체도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얘가 반응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함수의 형태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요 클릭했을 때 생기는 메시지,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함수의 형태로 먼저 정리할게요. query answer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msg라는 입력 변수가 필요할 거고요. 이 msg가 지금
제가 보내는 클릭했을 때 생기는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가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id라는 문자열로 인덱싱을 해주면 이 버튼의 id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 숫자 id도 아니고 뭐 초보봇의 id도 아니고 이 GUI 버튼의 id가 되는 건데요. 요거를 쿼리 id라고 저장을 할 겁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팝업 메시지 중간에 뜰 텐데 팝업 메시지를 띄울 때만 요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반응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콜백 데이터로 저장한 클릭했을 때 그 텔레그램 내에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MSG의 데이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을 뭐 쿼리 데이터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아오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라고 했죠? 일단 요 두 가지 얘가 뭘 클릭했는지 그리고 이 버튼의 아이디가 뭔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클릭했을 때 1번 버튼을 클릭했는지 2번 버튼을 클릭했는지 확인을 해서 어떠한 명령을 넣어준다고 했었죠. if 자, 이 둘 중에 클릭한 애를 구분하는 건 뭐였죠? 요거였죠. 쿼리 데이터가 자, 쿼리 데이터의 종류가 몇 개입니까? 콜백 데이터를 여기서 1, 2라고 해놨었죠. 그러면은 1일 때가 있을 것이고 자, 이거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열이죠. 우리가 지금 문자열로 넣었으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뭐 어떠한 명령 자, 그냥 적겠습니다. 그리고 elif 쿼리 데이터가 2일 때 명령. 자, 먼저 할 거는 팝업 메시지를 띄우는 겁니다. 자, 팝업 메시지는 보색에 어떠한 명령을 내리는 거냐면 answer callback query라는 함수입니다. 요거까지 좀 이름을 줄일 거 그랬어요. 아무튼 이름이 엄청 긴 함수입니다. 이거에다가 자, 요거는 뭐 send 메시지랑 형태가 비슷한데요. 이 안에는 뭘 넣냐면 MC 대신에 요 버튼에 이 GUI 버튼의 ID, 쿼리 ID를 집어넣게 됩니다. 쿼리 ID 그리고 어떠한 내용 그러니까 이 팝업 메시지에 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라는 옵션으로 넣었는데요. 안녕하세요가 뜨게 할 거고요.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코딩 하시고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복사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안녕히 계세요 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GUI 버튼의 ID와 그 다음에 무엇을 클릭했는지 그 콜백 데이터로 정리를 했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1번을 클릭했다면 2번을 클릭했다면 으로 가정을 해서 1번을 했을 때는 안녕하세요 라는 팝업 메시지가 뜨고 2번을 클릭했다면 안녕히 계세요 라는 팝업이 뜨도록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함수까지 정의가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 봇을 구동하는 함수를 쓰는 건데요. 가장 위에서 메시지 루프라는 함수를 들고 왔었죠. 요걸 씁니다. 메시지 루프를 쓰고요. 요거도 그냥 이 안에 들어갈 게 길기 때문에 복사해서 나중에 붙여넣기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요 봇이라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봇에게 메시지 루프를 걸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 메시지 루프를 돌리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형태로 넣을 건데 첫 번째는 chat입니다. chat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떠한 채팅을 쳤을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을 해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팅을 쳤을 때는 뭐 메시지를 보냈을 때는 봇이 어떻게 하기로 돼 있었죠? 요 GUI 버튼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기로 돼 있었죠. 그러면 요 함수가 되겠죠. btn show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채팅을 쳤을 때 요런 반응을 보여줘라. 그러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요 쿼리 앤서가 들어가면 되니까 자 요거는 어떻게 집어넣냐면은 콜백 쿼리 이름이 좀 그렇죠. 요것도 외우지 마시고 갖다 쓰시기 바랍니다. 콜백 쿼리에 대해서는 쿼리 앤서라는 함수로 이렇게 대응을 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걸로 끝인 게 아니라 요거를 계속 돌리겠다는 의미로 run as thread 요걸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긴 코드를 한 줄이지만 좀 길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뭐 끝났는데 일단 이 버튼은 지금 나와 있지만 삭제를 할게요. 없다고 치고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뭐 소환, 뭐 저도 하이라고 해볼게요. 하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버튼이 나오게 되고요. 이 버튼을 나오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대한 버튼 show라는 함수가 구동됐기 때문인 거고요. 이제 1번을 클릭하면 안녕하세요라는 문구가 나오고 바이를 클릭하면 안녕히 계세요라는 문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잘 되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요것만 좀 바꿔가지고 다른 걸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렇게 팝업 메시지가 뜨지만 팝업 메시지가 아니라 요 밑에 요런 메시지 형태로 그냥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보색에 send 메시지를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요거도 좀 달라져야 되고 여기다가 누구에게가 들어가야 되니까 MC가 들어가게 되고 요거는 이제 텍스트 없애도 되겠죠. 요거를 그대로 여기까지 복사해서 샀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query answer라는 함수를 다시 새로 바뀐 걸로 정의를 해주고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스레드가 지금 돌고 있어서 이중으로 안 된답니다. 다시 요거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요 리스타트 커널을 해주면 돼요. 리스타트 커널을 하고 앞에 거를 다시 정의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오류가 없죠. 다시 하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똑같이 GUI 버튼이 나오고 클릭을 하면은 아까 팝업이 아니고 메시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클릭할 때마다 원하는 메시지가 계속 오도록 할 수가 있네요. 이제 이것을 뭐 더 하지는 않을 건데 이 안에다가 뭐 매크로를 돌리고 싶다. 이 버튼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1번이 클릭됐을 때 매크로가 돌릴 수 있는 뭐 매크로 함수를 만들었다면 뭐 매크로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기능을 이 안에다가 이 if문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을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GUI 버튼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봇이 반응을 하게 코딩을 하는 것을 완료하였고요. 전체 코드가 그렇게 길지는 않죠. 근데 내용이 뭐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긴 해봤는데 잘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크게 세 가지 부분, 버튼을 보여주는 부분,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반응하는 부분, 맨 마지막에 봇을 구동하는 부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함수 안에서 어떠한 식으로 버튼을 정의하는지, 그리고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것을 구분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그걸 잘 기억해 두시고, 이러한 세부적인 코드는 외울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복사해 와서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코드로 저장을 해 놨다가 쓸 때마다 그걸 가져다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GUI 버튼 관련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